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포차 또 바로 문을 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2편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 술자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아우 술도 안 따랐네요. 근데 이제 정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재미난 이야기를 좀 들은 게 있었는데 뭐 현수막에 대한 얽힌 사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뭘까요? 아니 뭐 재미난 이야기라기보다는 저는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진작에 몇 년 전부터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현수막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아요. 저희도 그 보도 여러 번 전국에서 했어요. 여러분 이게 그 가뜩이나 많았는데 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라고 강원도 의원분은 아니시고 김민철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5개 광고물법을 개정합니다. 개정하면서 정당법상 몇 조에 국한되는 활동에 한해서는 현수막을 걸 수 있다고 개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뭐 정치 유망주들이나 정치인이나 정당에서 현수막을 거는데 사실은 법을 엄밀히 따져보자면 정당법상 활동은 정당의 정책 홍보 활동에만 국한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각 정당의 정책 홍보만 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서로 상대당 비난하는 데만 있었잖아요. 혹은 뭐 그냥 뭐 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뭐 여러 가지 어린이날에 어린이날 축하합니다. 어버이날 축하합니다. 현충일날 현충을 하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도로 현수막을 거는데 이것이 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안고 있고 그쵸.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인 우월주의라고 봅니다. 정치인분들이 본인들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일반의 그 사업자를 하시는 개인 사업자나 자영업자 시민들은 현수막을 못 걸게 하고 정치인은 걸어대고 이런 거를 입법을 하고 또 입법을 하는 거에서 아싸 하고 나도 걸고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지금 몇 명이 걸려있잖아요. 다 걸었죠. 저는 근데 그 절대 안 걸겠다고 말을 했는데 제가 아는 저랑 비슷한 꿈을 꾸는 모 분께서 안 건다고 했는데 엄청 걸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도 있고 근데 저 최모 씨의 이거는 왜냐면 지금 행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이미 정리가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 많은 지지자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이런 다른 분들의 저와 대척점에 쓴 다른 분들의 현수막을 보면서 강변은 왜 안 걸어? 강변아 현수막 좀 걸어라. 강변의 인지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한번 여기서 꺾이면 계속 꺾이게 됩니다. 지금 한번 양보하면 한없이 자기 양심을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현수막을 걸지 않겠다라고 주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군요. 근데 이 시점에서 오래 있었잖아요. 이쪽 땅에서 인맥도 되게 상당히 넓을 것 같아요. 뭐 지역도 그렇지만 그 당내에서 거직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또 좀 친했었고 에피소드가 좀 있었던 어떤 분? 가장 핫한 저의 이제 입당하고 나서 핫한 사건은 작년 9월쯤에 이준석 당대표 가처분 사건을 맡으면서 핫해졌죠. 사실 제가 한나라당 때부터 입당했으니까 얼마나 당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 않습니까? 높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변호사를 되고 나서 중앙당 법률자문위원, 강원도당 법률자문위원장을 했어요. 당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건을 제가 방어하고 또 공격도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저는 그 당에 약간 반기를 드는 거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품인데 이준석 대표가 작년 8월쯤에 연락이 카톡으로 와서 평소에도 이제 연락처는 알고 있었고 카톡이 와서 자기 사건 좀 도와달라. 가처분 사건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케이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해서 열심히 했고 그게 정말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다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 못하고 내쫓게 되는 결과를 안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왔고 그 사이에 이제 그 강원도 원주시 최재민 도의원께서 비대위원 저랑 굉장히 굉장히 친한데 제가 카톡을 주고받고 있다가 가처분 빔 오늘 쏠 겁니다. 그래서 가처분 오늘 쏴요. 송달 가요. 그래서 쏘고 언론 보도가 됐고 그러고 제가 그 가처분을 접수하고 그 다음 날에 원주에 와서 다른 일로 원주 왔다가 최대민 의원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을 때 이제 기자분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전화가 옵니다. 최대민 의원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가처분을 쏘셨네요. 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고 바로 재민이 형 전화 와가지고 강대기 변호사가 가처분 쐈네요. 같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근데 저희가 약간 그런 거죠. 서로에 대해서 아직 신뢰가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사실 정치인들 중에는 보도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로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 허위로라도 싸웠어야 되는데 최재민 도의원
아닌 것 같다가도 와. 최재민 의원도 강대규 변호사가 변했다. 또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서로 좋다 얘기하면서 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랑 그때 이후로 계속 인연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네. 요즘에 뭐 하고 계세요, 이준석 대표는? 요즘에 그 자기 노원구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순천,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서진전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대선을 이끌었는데 순진한 행보라 그래가지고 뭐 계속 계속 그런 역할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이고 모 방송에서 저도 본 것인데 그러면 왜 그 호남 지역에만 가 있냐, 영남은 왜 안 가냐라고 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한번 그 칠곡에 그 자기 조상 묘가 있는데 거기 성묘하러 갔다가 그 칠곡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기사가 났어요. 그치. 그냥 추석 때 성묘하러 간 건데 그래서 자기가 영남에 가면 그냥 출마한다고 기사가 나기 때문에 그냥 호남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당의 지지세를 올리는 것이다. 내년 당 또 총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대랑 국민대 강연을 했죠. 저는 이 방송을 빌어서 대학교 총학생 분들께 좀 혹은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를 하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서울대와 국민대 강의를 뭔가 특별한 인연이 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약간 얘기로는 대통령이 나온 거와 영부인이 나온 대학교 가서 강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연락이 오니까 간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혹은 총학생회 분들이 연락을 해보세요. 연락은 어떻게 하냐?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 메신저를 보내세요. DM을 보내요. 그걸 다 보는 사람입니다. 다. 진짜? 다 보는 사람이고 저도 오늘 원주에 버스 타고 왔지만 저도 전국을 다닐 때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데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이유가 그 차 안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밀렸던 메시지를 확인하던가 이걸 운전을 안 해도 되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운전기사가 운전을 해주잖아요. 그럼 오히려 차 안에서 잡니다. 그치. 오늘 훅 자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차 안에서 이런 거 확인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그렇게 확인을 하니까 강연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그거 해보시고 아니 방송도 요청을 해서 와달라 이러면 또 와서 또 한 잔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잠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이준석 대표하고요? 갑자기 훅 한번? 전화 연결을 스피커폰으로 한번 해놓을까요? 영상 통화는 지금 어떻게 있을지 모르니까 대표님 부득이하게 전화 드렸는데 전화 통화 잠깐 가능하신가요? 한 2, 3분 정도. LG엔루비전 박단상 기자님인데 한번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진짜시죠? 맞습니다. 목소리 비슷한 이런 분 아니시죠? 지금 순천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요즘 그 순천에 계신 거예요? 순천에 있습니다. 그 순천에는 무슨 일로? 제가 이제 잠시 시간을 보내려고 이제 지방에 내려와 있으려고 하는데 경상도가 있으면 제가 경상도 출마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전화도 와 있고 와 있는 김에 제가 여기서 아이들 모아서 지금 이제 무료로 가르치는 교육봉사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강대규 변호사분은 좀 어떤 인연이세요? 저랑 동지적 관계입니다. 동지죠?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이제 대표할 때부터 그 전부터도 교류가 있었지만 대표할 때 보면은 정책 공모전 같은 거 하면은 또 아주 우수한 정책으로 참여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강원도를 대표하는 우리 당 인재입니다. 한마디로. 혹시 갑자기 훅 들어가는데 언제 한번 시간이 되시면 저희 원주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저희 술 한잔 하시면서 주조포차 나오실 생각 있으실까요?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원주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잠시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순천에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사실 보면은 욕을 먹어도 차라리 욕을 먹는 게 낫지 잊혀지는 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막말을 일부러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있죠. 근데 이런 거 좀 가끔은 유혹에 있습니다. 있어요.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그렇죠. 무관심이 되면 더 무서운 것이 있죠. 차라리 욕을 먹으면 먹는 건데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 아내 얘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이번 전당대회 때 그 김기현 후보가 제일 먼저 그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했고 그때 저는 김기현 후보랑은 제가 색깔이 같지가 않다. 김기현 후보가 지금 당대표가 되셨지만 지금 응원합니다. 김기현 후보를. 근데 그때 전당대회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제 블로그에 글도 올렸고 기고로 했던 것이 김기현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국 정당이 되어야 되는데 수도권 정당, 충청도와 강원도와 제주도와 호남을 다 아우르는 전국 정당이 돼야 되는데 영남 정당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굉장히 불만을 표출했어요. 제가 방송 나와서도 표출을 많이 했고. 그리고 와이프가 오케이 인정이 됐어요. 그런 다음에 안철수 그 대표가 또 출마 선언했을 때 안철수계에서 활동하는 또 저희 동기급들 친구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 너 김기현은 아니라 그랬지 안철수를 같이 하자. 그래서 그 얘기를 아내에게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오빠 색깔하고 맞지 않아. 오빠 그 A가 아니라서 꼭 B로 안 가도 돼. A, B 둘 다 안 해도 돼. 그 관심을 못 받는 거를 걱정하지 마. 지금 굳이 안 그래도 돼. 뭐 이렇게 아내가 저를 그 설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번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겠다. 무관심으로 두겠다. 제가 무관심을 두면 그 선거나 그들이나 언론도 저를 무관심으로 두거든요. 가만히 있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막상 또 천하람이 나온다니까 제가 또 천하람은 어떠냐 하고 또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또 아내가 진단을 내려주더라고요. 안철수랑 김기현으로 가면 강대규가 안철수, 김기현 개파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욕을 엄청 먹을 거다. 욕을 엄청 먹을 거지만 그렇죠. 또 오빠는 내부적으로는 또 승리를 하겠지만 또 멀리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천하람을 응원한다고 하는 거는 천하람은 개가 없기 때문에 개파가 아니고 개혁 보수의 동지로 들어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보수의 이미지를 갖고 가는 건 나쁘지 않다. 오빠가 천하람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는 난 괜찮다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관심은 덜할 거다. 관심이 누가 있겠냐 천하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이 강원도에 천하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강원도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기현 막 지지자들 해가지고 시의원분들 조의원분들 막 확 나오고 막 안철수 걔 뭐 확 나오는데 천하람 걔가 저밖에 없으니까 언론에서 저한테 말하기 하는 거야. 무슨 활동을 하고 있냐면서 무슨 활동을 아무 활동도 안 하는데 제가 그냥 응원과 지지만 하는 거지 딱히 활동하는 건 없다. 뭐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 아까 현수막 문제도 그렇고 이번에 전당대회 문제도 그렇고 한 번 무너지면 한 번 협상하고 타협하면 계속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고 그럴 바에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을 찾기 위해서 변호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변호사로서 안정을 찾고 아까 이준석 대표가 전화 통화했을 때 정책 공모전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한 5개를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만약에 정책 공모전이든 주변의 다른 정치인을 통해서 루트를 통해서 그 국민 청원이든 뭐든 입법 청원이든 통해서 내가 구상한 정책이 발현될 수가 있다면 그러면 굳이 제가 일선에 안 나가도 됩니다. 근데 아까 5개 중에 하나가 되고 4개가 떨어져서 이 4개를 위해서 제가 일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도 알겠습니다. 요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의 정치인 중에 와 저분은 진짜 내가 이건 존경할 만하다, 요거는 배울 만하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요즘 이탄희 의원. 근데 제가 또 보통 상대당 의원에서 꼽아달라 그러면 좀 약한 의원을 꼽습니다. 관심이 없는 걸 꼽아요. 근데 저는 이탄희 의원을 꼽겠습니다. 왜요? 이탄희 의원하고 정치개혁 2050이라는 모임을 같이 하고 있어요. 민주당 계열의 이탄희 의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뭐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 뭐 권지웅, 하원기 등등이 있고 저희 당에는 뭐 모이면 만나는 것이 뭐 신인규나 신인규 변호사, 뭐 저 천하람도 있고 뭐 다른 뭐 손수조도 있고 이렇게 만나는 회의가 있고 거기 정의당 분들도 있고 그 녹색당 분들도 모입니다. 그래서 뭐 3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일단은 큰 아젠다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해요. 너무 토론해요. 2시부터 2시까지 한 4시간 난상 토론을 하고 각 당이 흩어져서 각 당에서 설정을 한 다음에 만나서 공동 성명문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인데 이탄희 의원을 그 계기로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공부하는 의원이더라고요. 공부하는 의원을 첫 번째는 느꼈고 그리고 본인이 그 정치 의정 활동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 이탄희 의원한테 그때 얘기 들어본 바로는 본인이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사법농단에 대해서 판사 출신이었고 사법농단에 대해서 자기는 이걸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때 실제로 판사를 하면서 이런 일이 있냐? 그래서 판사 옷을 벗어 던지고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용인시로 출마를 했는데 당선이 또 됐고 근데 자기가 임기 1년 안에 갑자기 사법농단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됐다는 거는 그분들이 다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나는 이걸 해결하려고 들어왔는데 이게 1년 만에 처결이 됐네? 갑자기. 그래서 그러면 다음에 나의 스탠스는 뭐지? 해가지고 잡은 게 정치 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 물론 저랑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면 비례대표를 확대하냐, 뭐 줄이냐, 혹은 그렇죠. 뭐 정수를 확대하냐 줄이냐 저랑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걸 공부하고 설득을 시키려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다른 당 의원이지만 좀 우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본받을 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더 성장하실 것 같아요. 이탄희 의원이 그 대권 후보로까지 성장을 할 거라 저는 보여지시고. 그럼 나의 정치 인생의 최고의 스승 이분은 배우고 싶다 이런 거. 스승. 예. 스승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인들을 만나면 국회의원, 뭐 도의원, 시의원도 있고 또 대선 후보들. 제가 대통령 대선을 많이 못 만났지만 이명박 대통령 대선 기간 내내 이명박 후보를 뭐 지금거리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예. 많이 만났고 했는데 정치의 스승은 여의도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의도에 없어요. 예. 정치의 스승은 예. 춘천시 풍물시장에 있던가 원주시 중앙시장에 있습니다.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맞아. 예. 실제로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눈다 보면 현수막 문제 얘기 나누면 해결책이 나오고 뭐 무슨 문제 나면 해결책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정책공모전에서 법인 차량 색깔 번호판을 바꾸자고 안을 내면서도 제가 썼어요. 거기 이건 저의 고유의 안이 아닙니다. 하도 많이 들은 얘기를 제가 정리해서 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다섯 가지를 냈는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예전에는 그 상향과 하향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배운 분들만 위에 있고 안 배운 분들은 아래에 있고 배운 분들에서 정보가 다 나오고 그걸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반대입니다. 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맞아요. 모바일이 발달돼 있으면서 정보가 평등을 잃었어요. 균등합니다. 오히려 여의도 정보보다 우리가 아는 정보가 더 많아요. 특히 미래산업으로 가는 뭐 로봇공학이나 뭐 기타 등등 4차 혁명에 대해서는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 나눠봐야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의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아까 정치인 우월주의 얘기했잖아요. 정치인 우월주의 플러스 시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야 나는 뭐 법대 나왔는데 나 서울대 나왔는데 야 나 환경 내가 전공해서 근데 박사야. 네가 뭘 알아? 이건데 환경 전공한 박사분들은 오염된 물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염된 물 우리가 아니라 오염된 물은 우리 마셔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거 오염됐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정화가 되던데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 정치의 스승을 굳이 한 명을 찝자면 제가 누구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거리에 있다. 시민들 속에 있다. 춘천으로 치면 풍물시장, 원주로 치면 중앙시장, 강릉으로 쳐도 중앙시장이 있다. 그런 시민들과 그 격식 없이 얘기를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런 모습 때문에 용산하고 여의도에서 미우물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반대로 그분들은 정치인 우월주의지만 그 시민 무시주의지만 저는 반대로 여의도 무시주의거든요. 뭔데? 살살살살 여의도 뭔데 이렇게 무시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게. 역시 대쪽 같아. 그러면 이제 정치인으로서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디까지 뭐 해보고 싶으세요? 정치인의 꿈은 사실 뭐 본인의 직업이 되면 안 되고 부국 강병, 경제 대국, 문화 강국 이것이 정치인의 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계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굳이 뭐 직업을 설정하자면 저는 제 스스로가 뭐 정치인의 가장 큰 꿈이 뭐 대통령이라 친다면 그 정도의 깜냥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춘천시의 시장이나 원주시의 시장, 강릉시의 시장 깜냥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은 제가 깜냥이 된다고 감히 스스로 건방지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국회에서 근무를 했었고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한 명의 플레이어가 있고 9명의 보좌직원이 있습니다. 보좌직원도 제가 보기엔 좀 많은 것 같아요. 9명의 보좌직원이 있는데 그러면서 만들어가면서 그 꼴을 넣는 과정인 거고 원주시만 하더라도 그 원주시에 지금 시민분들이 38만 명 좀 되지 않습니까? 춘천 시민도 한 27만 되고 그 시민들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시청 공무원 직원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춘천시청도 공무원 직원 수가 있고 시장은 이 조직을 이끌어야 되는데 저는 이 몇천 명 되는 조직은 제가 이끌기 힘들다고 봐요. 제 스스로가 모든 과를 다 알고 모든 국장님, 과장님 뭐 공무원들 다 이렇게 힘들다. 단체장은 좀 나는 아닌 것 같다. 아니다. 그런데 제가 깜냥이 안 된다. 만약에 국회의원을 하다가 기회가 돼서 갑자기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대통령 후보로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저는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명확해요. 그거는 아니요, 저는 이거에 대한 약간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성 대통령이 안 되냐, 뭐 군대 안 간 사람은 안 되냐 이런 게 있는데 국방의 군수 통권자라면 그 군대를 가서 뭐 나라를 지키고 싸운다 이게 아니라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안 나오신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주주푸차 이제 문 닫을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퇴근을 해야 되겠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2편째가 나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주푸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출연해주신 강대규 변호사의 앞길에도 승승장구하는 꽃길만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한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